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진동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입법 입법 추진 1차 교원 관련 단체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승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박대범 교수입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좀 엄숙한 자리니까 오늘은 박수를 좀 생략하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하늘의 별이 된 초등학교 학생,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모두의 학교 안전 대책과 하늘이법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지혜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고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ral 말씀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와 인사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교육청의 대책과 계획을 듣고 교원 관련 단체의 입법 제안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석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좀 엄숙한 자리인 만큼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주최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하 의원을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먼저 오신 김준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모셨고요. 국회 입법조사처, 경기도교육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사모임, 조국교사운동, 대한초등교사협회에서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를 주최하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 말씀. 저는 이번 하늘이 사건이 저희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안겨준 끔찍한 사건이지요. 선생님들도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모두가 다 놀라시고 또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대책들이 입법이 되고 있는데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되다 보니 교육부나 교육청 또 이런 대책들도 그렇고 선생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장례식장을 사건 당일 다음날 다녀오면서 바로 이거 간담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열심히서 준비해서 교육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학부모 단체 또 교원 단체 만나서 이거 간담회를 해야겠다. 이 사건의 문제가 뭔지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게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불안 지점을 해소해 드릴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저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의 과정 속에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서 이런 입법 간담회를 갖게 되었고요. 저희 의원실이나 여러 통로로 의견이 들어옵니다. 선생님들이 이 교사의 표적 입법, 또 교사를 잠재적, 또 살인자로 몰아가는 제도들 이런 것들로 어마어마한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오늘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또 인권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학교 안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함께 지혜를 모아서 찾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여러 이야기 해주시면 귀담아 듣고 함께 좋은 대책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문수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걱정하는 학부모님들 또 국민들 또 이제 특히 그 아이의 아버지 봉사자께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는 법이라든가 조치를 좀 빨리 해주는 것이 하늘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 도리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물론 뭐 저희도 TP 이렇게 많이 뭐랄까 토론이라든가 과정을 충분히 이제 거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바로 물어보고 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도 타깃이 돼가지고 그냥 오늘까지도 이 문자를 수만 통 전화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해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든가 또 그렇게도 안 돼야 되고 이걸 균형 있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백승아 의원님이 또 계시니까 오히려 학생 대표 국회의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잘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혁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학생의 죽음은 굉장히 저희에게 깊은 절망감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건 고통을 주었죠. 오늘 이 자리는 학생, 또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또 많은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모두가 다
어느 누가 피해를 입거나 어느 누가 더 나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우리 현장교사 출신인 백승가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육위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좋은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도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교원 관련 단체 이제 참석하신 분들하고 이제 다른 참석자분들 인사 말씀은 시간 관계상 입법 제한 시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엄숙한 마음을 담아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률입법 입법 추진 1차 교원 관련 단체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배포된 자료는 2월 14일 교육부에서 교육감 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한 자료이고 2월 16일 백승하 의원께서 학률입법 입법 방향에 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오늘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방청하기 위해서 먼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추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과 대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육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각 시도교육감들께서 우려되는 점과 보완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의는 한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각 시도별로 학교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각 교원단체와 그다음 학부모 단체에서 일명 하늘교육과 그와 관련된 학교 안전 대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 후에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거창한 대책을 현재 수립한 단계는 아니며 각 시도에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와 그런 것들을 현재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각 단체에서 주신 좋은 의견 잘 기록해서 각 시도교육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저는 먼저 교권부 담당 장학관 임채숙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체 경기도교육청 부서 안에 교원 인사과 그리고 학교 안전과 그리고 이제 저희 교권부 담당에 있는 상관인성 교육과 그리고 늘보험 교육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 담당과 이렇게 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배석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권부 담당 장학관으로서 교사들의 심리 건강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모든 정책을 좀 같이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좀 안 되어서 저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바로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되는 건가요? 네. 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경기교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6개였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24년도에는 13개로 확대를 하고 25년도에는 이제 25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25개로 확대를 해서 그 전체적인 이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사업 그러니까 경기교권보호센터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치매 예방, 사안 지원, 그리고 교원의 회복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원의 회복 지원이라는 역할 자체가 경기교권보호센터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저희는 그 25개 교육지원청의 이제 교권보호센터를 25년도에 전면 확대를 하면서 13명의 교권전담 상담사를 13곳의 경기교권보호센터에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1차적인 피해 교원, 물론 이제 저희가 교육활동 피해 교원도 해당이 되지만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을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13분이 모든 교원의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상담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AP 전문 상담 기관을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해서 상담 기관에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4년도에는 거의 10,000여 건에 가까운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또 많이 보셨겠지만 또 옥승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실질적으로 대전의 사망 사건에 있었던 그 선생님과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교사 간의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000여 건의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는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평상시 교권 침해나 또는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으로서 바로바로 좀 선생님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얻고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이 경기도교육청만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17개 수도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도 좀 집중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일회성이 아니라 5회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최대 필요하신 분들은 10회기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부분까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올해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배포를 이미 상담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모두 다 배포를 했고 다만 교육부에서 상반기 중에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심리 검사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교권보호센터의 상담사가 심리 상담을 할 때 검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선생님들의 이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아까 이런 부분들의 이제 교권 치매 교원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심리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피해 교원 심리 상담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시교와가 조금 차별화된 부분은 교원보호 공제를 24년부터 경기도 학교안전공제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타시교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위로금이라 함은 저희가 이제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강력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내지는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저희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런 교원보호공제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의 이런 것을 떠나서 선생님들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그 심리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서적 위기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이 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을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저희는 25개월 경기교통보호지원센터의 그런 역할 자체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그 상담을 하거나 또는 심리 검사 또는 이런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좀 이런 문턱을 좀 낮춰서 좀 손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께서 좀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을 또 행복하게 배우는 그런 좀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좀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교원 관련 단체 입법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대표자분들이 인사 말씀이 필요하시면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단체에서는 시간 관계상 한 7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간에 단체가 지금 되게 오늘 보니까 6개 단체니까 7분 하고 뭐 하다 보면 8분 되고 하니까 가급적으로 7분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대책이나 법안들에 대한 우려를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참석을 하게 됐고요. 입법 과정에서 이제 빅스와 의원님께서 이런 많은 우려를 알고 있다, 뭐 조정 잘 조정해서 법안을 만들기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런 우려를 같이 가지고 공유하려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전수조사 교사도 최고조사 내용을 지금 와서 봤는데 사실 또 다른 단체 입장도 봤는데 우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리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먼저 말씀드리게 돼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금 우려하는 사람 말씀드리면은 정확한 진상조사와 원인 분석 후에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원인이 정신질환으로 파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법 내용들이 교사라는 집단 전체의 정신질환에 초점 맞춰주는 상황이 굉장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성폭탄 입법은 부작용이 소리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예전에 사례로 알 수도 있었잖아요. 이 법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히 문제를 파악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이 저지른 범죄인데 그런 사람에서 초점 맞춰진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사라는 이유로 교사 전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범죄자의 정신장력을 이유로 정신질환자를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 자체도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지위원회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공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의 휴직 면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기존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구한 이런 논의 없이 상위법에 이 제도를 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기존 제도가 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장관이 말씀해 주셨는데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 정신건강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질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극단적 사례는 대리가 필요한데 사실 교직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선생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나 치유 이런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질환으로 휴덕직을 까다롭게 만들고 개인의 질병 이력을 제출하고 증명해야 된다면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치료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교사 정신건강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없고요. 그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가 제도를 통해서 치료에 도움을 받고 신분상의 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지 적극적으로 치료와 회복에 나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과 이제 교육활동부 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랑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을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에서는 정확한 진상 조사와 원인 분석 후 대책이 마련될 것이고 특히 예방적 차원의 지원 체제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사노동조합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뒷부분에 간단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제시되는 방법과 정책 중에서 우려되는 지금 소개를 하는 저희 교사노조연맹의 정책 처장 맡고 있는 장경수라고 합니다. 교사의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춘 그 정책에 이제 보통과 마찬가지 우려를 수용하고자 하고요. 질환을 가진 사람을 잠정적 가해자로 여기는 편견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여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교사들이 학생지도,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긴 감기로 의심을 하면서 좀 더 선생님들 자기의 고민들을 얘기하고 좀 편해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음지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질환조사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면 정신질환 치료받고 있는 교사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직 신청도 주저하게 되면서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참고로 2023년에 교사노조연맹에서 설문조사를 1만여 명 대상으로 한 결과 교사 4명 중 1명, 26% 정도가 5년 이내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신문을 보니 전 교사를 상대로 정신건강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의사가 자기보고식 심리검사나 면담, 관찰 정보 등 환자가 전달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병명이나 위중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든 교사에 대해서 정신건강검사를 직접 하게 된다면 교사들은 이러한 검사를 잠재적 질환 교원을 색출하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한 질환 교사는 중대한 정신적 신체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교육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예견되기에 치료가 요구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증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다른 예를 들어서 지원을 위해서라고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어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 말하자면 이 정신질환을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직원 등 학교 구성원 중에서 위중한 폭력적 전조형 증상을 보이는 구성원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구성원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하고 또 교육당국이 그 발현 증상에 대해서 의사에게 전달하고 그 지정 병원에서 교사는 상담을 하면서 어떤 그 검사가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질환 교원 중심으로 편견 형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책의 초점이 이런 부분으로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교사노조연맹 서울교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정계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지역의 여론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사례법 관련 서울교사들의 의견 이 참고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서울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5,200여 명의 대상으로 의견 수렴했습니다.
보시면 서울철 사건을 직접 경험한 현업의 교사와 그리고 그 현장에서 10년차 이상 중견 교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를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발의된 하늘입법 관련입니다. 여러 많은 하늘입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박덕흠 국회의원, 고동진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5조가 6조, 9조가 11조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장 교사들은 현재까지 발의된 하늘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것에 대한 대상이 너무 넓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원 토수만으로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교사들에게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재간이 아닌가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고요. 이러한 법안들이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교육부 대책 관련해서도 75%의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반대는 90%인데 조금 낮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데에서는 일부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즉, 김하늘 학생 관련 가해자에 대해서는 불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징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서울교사들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6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의 정신건강보호 및 지원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아래 19쪽부터 보면 서울초등학교 교사의 학교 업무 관련 직무 스트레스 및 소리 측정과 개선 취재 연구 그리고 직무 기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리 측정과 개선을 위한 법령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서울철 사건 이후에 이 문제의 원인은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을 위한 법령을 만들자. 이와 같은 것들이 교사의 정신건강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규제나 아니면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교사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SPO 경찰관을 상주시켜달라는 것.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누구든지 즉각 분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교사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학생, 학부모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대책들을 만들 때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는 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3쪽에 현장 교사들이 1000여 명이 넘는 현장 교사들이 서술식으로 국회 간곡히 불찰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을 만드실 때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을 배제하기보다 치료와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소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전체집단 문제를 확대 해석해 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에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울교사 노조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법령을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법령을 만들면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을 판별하고 구분하고 배제하려는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분들께 많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면서 동시에 대전은 23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추모도가 차려졌습니다. 서해초, 용산초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까지 예전에는 부산 현장 학생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의 충격이 정말 어느 때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대로 된 해결 방안 마련을 하려면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학교, 동료, 그리고 가해교사의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해교사는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병가했었고요.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질병 휴직이었으며
12월 30일 복직과 동시에 41주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출근한 것은 2월 3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별다른 위헌 행동은 없었다고 동료교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상황은 2월 6일 컴퓨터를 부순 게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2월 7일 동료교사 폭행은 퇴근 후에 벌어진 일이고 목 졸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까지는 어려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는 없었고 2월 8일 당연히 학교에서는 인지를 하고 교사를 교무실에 분리해 조치를 했고 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났고 2월 10일 오전에 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면담을 하였고 2월 10일 오후에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가장 원했던 거, 정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했던 것은 하나같이 출근 정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즉시 위험한 상황이 포착되었을 때 출근을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있는 규정에 의해서는 출근 정지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권휴직이 있고요. 징계 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의사에게 정상 판정을 받은 교사를 다시 직권휴직을 한다는 것은 관리자로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직위 해직 또한 관리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고 그 교사에게는 굉장한 페널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시위위원회도 고려 중이었던 사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4일 안에 다 이뤄진 일이거든요. 질환시위의 개최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질환시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는 덜 부담을 줄이고 역고소할 위험을 줄이면서 또 그것을 당하는 교사에게는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억울한 상황을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건을 따라서 이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 성향의 교사와 고위험군 정신질환의 교사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시위 상정과 동시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출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페널티는 아니면서도 즉시적인 분리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좀 더 신중하게 이 사람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도 바로 직위 해제를 받음으로 해서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분명히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던 의사가 왜 20일 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진단서를 가지고 왔는지가 의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 진단서가 제대로 판단이 됐었다면 복직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랬다면 우리는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물음이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부에서는 의사가 진단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 선생님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출근을 못하게 했었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정상 판정을 가지고 온 교사에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현실적으로 객관을 시켜서 판정을 한 다음에 기사에 보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23년에 대전에서 또 일어났었던 정신질환 학생이 수업 중이었던 교사를 피습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서울역에서 일어났던 칼부림 사건도 사실 떠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저질렀을 때 이것을 보완할 방법이 우리 사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 점을 같이 짚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같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걸러내는 사회적 시스템이 기본이 되고 그리고 최소한 학교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안에서의 또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늘과 관련해서 우려점은 다른 단체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면인계 얘기도 나오고 SPO 얘기도 나오고 보안 강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제발 그것도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당시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그 가해 교사의 즉시 분리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에서 좀 대전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긴급하게 주말 동안 5천여 명이 넘는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쇄를 이렇게 많이 올지 모르고 못해서 단체별로 이제 조사 내용을 드렸고요. 혹시 자료가 있으신 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문제점을 먼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집안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사에 대한 교과 제도의 미비로 발생한 사건은 아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제도들이 충분히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좀 정해 짚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핵심 원인을 어떤 법이 부존재하는 걸로 보고, 저는 이걸 지금 입법 경제에 가깝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건이 지난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는데 불구하고 10개 가까이 되는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저는 이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단체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제일 이제 고민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겪는 선생님들이 치료를 기피하거나 피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과 제도가 미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법 44조에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임명권자가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이제 대전교사노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 권한이 있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발동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조건인 거죠. 그럴 때 이제 관리자와 교육청이 어떠한 역할을 긴급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 입법 만능주의를 저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체계상으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에 있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지금 가장 오히려 더 강제성이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교육감의 그 행정 조치의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법령이라 하기에도 되게 미비한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좀 일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질환교원 그 심의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원래 공식적으로 지금 법령으로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중립적인 단어를 써서 입법 절차를 좀 가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질환교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배제와 혐오의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지금 보니까 이름을 바꿔서 추진할 것을 지금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질환의사 심의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질환 판사 심의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떠한 단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질병휴직위원회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권한자 책무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병휴직위원회가 사실상 이제 휴업 상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사건의 좀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관리자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해당 학교에서는 저는 관리자가 최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실태조사, 의견조사에서 나온 주관식 응답에서는 그 학교 상황에서는 그랬지만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선생님들이 이제 있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제 정확하게 어떤 조치나 개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조치되지 않아서 우려를 표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교사일 경우에는 선격리하고 후 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청의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관리자의 어떤 관리 능력,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거와 관련된 좀 섬세한 제도를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이러한 선생님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학교가 안전한 공간으로 되기 위한 법도 당겨야겠지만 선생님이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당겨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2023년, 24년 두 차례 녹색병원과 함께 교사 직무 관련 건강 실태 조사를 했을 때 경도의 우울 증상이 23%,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43%까지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녹색병원의 원장님께서는 실제 거의 재난 상황에 가깝다. 지금 교사들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난 2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계속 심층 조사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강경수 의원실에 얘기를 하고 교사 마음건강지원법이 최근에 지금 국회에 그 교육위를 통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 마음건강증진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었으나 보시면 의무 조항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교육감으로. 원래는 의무장을 놓고 싶었는데 노력해야 한다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실태조사도 빠졌고 여기에서 이제 교육부 장관, 그럼 교육부의 역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이 의지가 있으면 교사 건강 증진에 대해서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안전하기 위한 대책과 더불어서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교원의 이런 회복, 지원하는 법안과 함께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건 좀 전체적으로 이제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좀 혐오와 배제의 표현을 좀 우리가 줄이자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그런 그런 공식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이제 폭탄 교사, 좀 폭력 교사라는 단어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낙인 효과가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특히나 국회나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신중하고 민감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예비 범죄자로 이렇게 낙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런 것과 이것은 분리돼야 된다라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주관식 문항에 나왔던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전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접하며 교사들이 경험한 것 중에 이제 약간 설문조사 중에 가장 많은 80%의 선생님이 대답한 것 중에 첫 번째가 교사의 의견 수렴은 전혀 없는 서투른 대책 발표에 무기력함을 느꼈다가 첫 번째입니다. 네, 선생님들의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고의 원인을 교사의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분위기로 굉장한 불안감을 느꼈다가 두 번째로 74%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대전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77%가 선택해 주신 것은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어떠한 책임을 학교 현장으로 떠넘기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에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꼬집었습니다. 우려점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넘어가고요.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한 우선 대책 중에 나왔던 것은 제외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회적 돌봄 요구를 학교로 집중해서 학교의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좀 지적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늘봄 학교 같은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늘봄이나 돌봄 요구가 오면서 또 외부인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위험 요소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좀 분산되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게 저는 시작인 거거든요.
만들어 놓고 또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고 또 그 관련된 뒤치다거리는 또 선생님들이 또 업무로 남아있는 이런 게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작동되고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노력해 줄 것을 강구하고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교사들도 다수가 사실은 학부모고요. 그들의 자녀들을 돌봄교실에 보내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들을 접했을 때 저희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건 발생 경과가 사실 저희가 결과만 알고 과정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가해교사가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환, 정신질환을 5년 전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발병의 이유가 뭔지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학생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장 정확한 사실이 아닌가? 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단이 과연 적절한가?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기준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2022년에 서울시교육청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한 보건조사를 해봤더니 97%의 학생들이 근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시의 원인이 뭘까요? 야외활동 지수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근시를 갖고 있으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근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까?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야외에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전교조에서 2023년, 24년도 녹색병원과 함께 교원의 정신건강 조사를 해보았더니 많은 교사들이 심각한 우울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많은 교원들이 정신질환을 갖게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대책은 사후에 이들을 감시하고 처벌하고 치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하고 SPO를 배치하고 그들에 대한 치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과연 교원의 정신건강이 향상이 될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해당 학교 기관장,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왜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학교는 위원회가 수십 개입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사건은 특수한 사건이고요. 이런 특수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동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거나 모르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찾아봐야 됩니다. 당연히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학교 안에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수많은 위원회들이 과연 진짜로 교육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질환 중심으로 사후 대책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행위 중심의 사후 대책을 만들 것인가? 당연히 행위 중심의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아도요. 학교의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학생이나 또는 동료 교원을 향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르는 교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을 속아낼 만한 권한과 책임을 기관장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선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 집단과 교원단체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후 예방이고요.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는 5년 전에 이 교원이 정신질환을 겪기 전, 이 발병 계기에는 분명히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원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 고민들을 털어놓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학자들이요, 동일 직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료 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을 위해서 교사가 존재합니다. 수업과 생활 지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동료 집단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르치면서요, 동료 선생님들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동료 교원들이 한시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업과 생활지도 또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고민을 털어놓고 논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일과 상관없는 각종 행정적인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입법부와 행정부와 교원단체가 같이 모여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도 같이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까지 잘 정리를 해주셔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행위 중심의 대책이라는 부분이 특히 좀 귀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좋은 교사 운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서 선두 경쟁하듯이 발휘되는 법안들을 보면서 저희 단체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이렇게 선두 경쟁식 하듯이 나오는 법안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안 봤을 때 떠올랐던 사안이 정순신 변호사 사내 학폭 논란, 저는 이것과 지금 사안이 좀 겹쳐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까지 합쳐지면서 공분이 일었고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교육부는 서둘러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부에 더 오래 기록하고 대입과 더 촘촘히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폭력이 줄었습니까? 예방되었습니까? 지금 선두 경쟁하듯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입법들이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서 많은 단체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재하고 선별하고 낙인 찍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에 이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정서 심리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좀 더 전문가와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나오는 종합적인 방안이 되어야 그게 실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들 법적 근거를 갖게 하든 휴복직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든 학교폭력 예방 관련된 종합대책에서 보듯이 큰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들은 구체적인 인력들을 지원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저는 실효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조영선동 선생님들과 지난 2주 동안 미국에 있는 학교들을 탐방하고 엊그제 왔는데요. 저희 같은 한 학교에 방문했을 때 학교 전담 경찰 말고도 안전요원들이 12명이 있었어요. 저희 같은 외부인이 오면 사진 확인하고 경찰 거부해주고 약속된 장소까지 인솔해주고 이런 인력들이 12명이나 한 학교에 있더라고요. 실제 학교가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돕는 보조교사라든지 전문교사라든지 보조 인력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이지 지방교원 심의위원회 이거 아무리 법적 근거를 더 한다고 해서 현장이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분리 학생이 존재하듯이 분리해야 될 교사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가 필요한 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분리해낼 수 있는지 그 절차나 기준
마련하는 것이 더 현장에는 도움이 될 일입니다. 재작년 우리 서희초 사안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학생 지도와 관련돼서 교장실로 할 거냐, 교무실로 할 거냐, 교장이 지도할 거냐, 교사가 지도할 거냐, 분리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지도할 거냐, 이런 충분한 논의가 없이 발표되면서 학교 현장은 더 어려워졌거든요. 이 분리가 필요한 교사가 반드시 있고요. 이 분리가 필요한 교사를 어떤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서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이 지금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두 경쟁 하듯이 배제하고 선별하고 낙인 찍는 방식의 입법 경쟁이 결코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두경쟁식 의안 발의에 대해 법안보다는 오히려 인력학 의사를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대한초등교사협회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아리의 명복을 빕니다. 범죄자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는 중단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을 계속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듣지 않고 입법 발의에 속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극단적 폭력 행사한 범죄자로 인한 비극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는 현행법으로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이미 형사법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면 됩니다. 그러나 한일법처럼 정신질환 교원을 통째로 규제하려는 방식은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한일법은 정신질환을 폭넓게 정의하여 상담, 치료 경험이 있는 교원까지 잠재적인 살인자, 가해자로 몰게 됩니다. 이는 악성 미련 등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은 교사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만들고 근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실무 전문 교원 단체로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직권휴직,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 이미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 됩니다. 둘째,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예전부터 번아웃 교사, 정신질환으로 인해 힘들다고 교육부에 많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선택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시간 선택 제도를 교육부에서 교육청에게 권한을 부여했고 교육청은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시간 선택제를 실제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휴직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초과한 경우 동일 질병으로 2년에 무급 질병휴직을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돈을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무급입니다. 이런 정책 제안했을 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는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자율연수휴직을 10년 이상일 때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3년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그리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교원들은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3년 이후에 그리고 1년 횟수 제한을 삭제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소수의 학생이 학교에 남아있는 늘공학교보다 다수의 학생이 함께 있는 지자체, 지역 온종일 초등 돌봄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도 학교에 소수의 학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늘봉학교 정책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는 그 위험성을 경고해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소수의 학생만 남게 되면 범죄나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강조했던 지자체 지경에 온종일 초등 돌봄을 운영한다면 더 많은 학생이 한 곳에 모여 안전하고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입니다. 전체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식이 아니라 범죄자는 강력 처벌하고 대다수 교사가 그리고 학생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늘이법이 아닌 학교 현장을 살리는 교육을 살리는 진짜 입법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이 아닌 진짜 학교에 도움이 되는 법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교원 관련 단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은 단체의 의견은 다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관련되신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성현 팀장님의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